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코로나19.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은 의료진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안기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감염병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 현장의 모습과 앞으로 달라질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 인천의료원 조승현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 안주현입니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 코로나19는 지난 시간 유례없는 위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단기간 백신 개발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바로 서서 지켜야 했기에 땡볕 아래에서도 또 추운 겨울에도 불안해하는 환자와 또 시민들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 여러분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고 또 힘든 시간 속에서도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조승현 원장을 만나서 현재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들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코로나19 가장 치열한 곳이고 또 최전선인 병원에서 지금도 한참 열심히 애써주고 계신데요. 지금 인천의료원은 병상 가동률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인천의료원에는 코로나 초기부터 대응을 해와서 네. 병상을 이제 나름 충분히 확보했지만 최근 확산되는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중증 환자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네. 아직도 중환자실이나 일반 중등증 병실도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은 확실히 증상이 조금 약하다고는 하는데 확산 속도는 또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차이가 좀 의료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델타 감염된 환자들은 네. 사실은 일단은 중증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도 순식간에 안 좋아져서 바로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뭐 심각한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사망하실 정도로 많이 위중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미크론은 이제 숫자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위중한 분들이 델타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제 확진을 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어떤 게 감염됐는지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그 3T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발견하고 추적해서 철저히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지만 네. 오미크론은 이제 뭐 수십만 명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방법이 사실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확진되신 분들이 빨리 스스로 남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을 좀 차단하고 중환자로 가실 분들을 좀 걸러내서 이분들을 집중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주요하게 지금 현재 전략으로 지금 돼 있고 효과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침도 변경을 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이 아니면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기를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코로나19도 결국은 이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에서 걸리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면 몸에서 면역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그 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 2주 정도를 잘 견디시면 되는 거고 네. 사실 특별한 치료라는 게 없어요. 지금 코로나19엔 치료제라고 나오긴 하지만 어느 하나도 사실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면역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증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걸 중심으로 치료를 했는데 오미크론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잘 쉬면서 잘 관리하면은 오히려 좋게 회복될 수 있고 환자도 쾌적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돼서 재택치료라는 게 등장했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치료라기보다는 네. 집에서 남들에게 옮기지 않으면서 본인의 면역이 생길 동안 기다리는 과정이고 다행히 치명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느끼는 게 제 주변에도 좀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물품이 제때제때 지급이 되는데 요즘에는 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위험군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죠.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경증이기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그 숨어있는 고위험 환자분들을 네. 잘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제때제때 해야 되고 또 증상이 악화될 걸 미리
발견해서 의료기관에 네. 연결을 시켜주고 필요하면 입원을 얼른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정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사례들을 보면 3번 다 음성이었다가 PCR에서 양성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가 진단 키트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가진단 키트는 뭐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승인이 거의 안 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할 수 없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체를 제대로 채취를 했느냐 하는 채취에 있어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겠고,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이 균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적게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한 검사여서 조금만 나와도 발견이 되지만 이거는 상당한 양이 나와야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상이 있어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단 방법 자체가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도가 무척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뭐 심지어는 반밖에 못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PCR 검사라고 치면 비용도 일단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인력이나 이런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가진단 키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만약 심각한 상황에서는 PCR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리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무증상 그리고 경증이 많다고 해도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인천의료원 같은 몇 곳이 이제 24시간 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초기부터 작년 뭐 연말부터 운영을 하고 네.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숙련된 간호사들 인력이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대상자들이 많고 네. 또 전화 오시는 분에 조금 과장하면 반 정도가 사실은 의료와 관계없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나 또 네. 사소한 질문들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최대한 좀 피해 주시면 그쵸. 물론 답답하니까 하시겠지만 네. 의료진들이 좀 더 정밀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모두가 좀 협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24시간 상담 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도 그렇고 업무가 진짜 너무 과중될 것 같아서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원장님께서 의료 현장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 언제인가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6개월이면 끝날 거다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 메르스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 3년째 접어들어가다 보니 사실은 이제나 저제나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답답하긴 하지만 의료진들도 똑같습니다. 네. 언제나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보지 않는 의사들도 대부분 지금 이 일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이런 그 소진하고 지치는 마음들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피로감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있고 또 저도 병원에서도 많이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들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만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으니 네. 힘을 내자라고 지금 계속 북돋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워낙 이게 긴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에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료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실적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제 그 인천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상대평가니까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인천의료원이 설립되는 목적 자체에 충실했다고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든 걸 투입해서 사실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열심히 했고 그렇게 점수를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뜨거워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염병 전문 병원 그리고 제2의료원인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감염병 전문 병원이 현재 4곳이 있는데요. 인천은 이제 항만도 있고 또 공항 해외 유입 경로가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5번째는 당연히 좀 인천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과거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때도 인천은 무조건 1순위였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통로가 인천이고 1호 환자가 다 인천에서 발생됐고 거꾸로 말하면 인천이 뚫리면 전국이 뚫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위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또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진행 중인데도 네. 인천이 된다는 확실한 사인이 없어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제2의료원 문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인천의료원장을 이제 맡은 지가 12년째 네. 돼가는데 사실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시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도 또 여전히 인천의료원을 하겠다고 이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실망들을 하고 지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정파나 뭐 여러 가지 입지를 떠나서 공공의료기가 확대되는 데에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료원을 꼭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작년에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뭔가 청사진이 나오면서 꼭 반드시 성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 필요성을 확실히 좀 다들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원장님 의사 인생 3분의 1을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공공의료는 돈이 되기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공공의료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지가 이제 22년째인데요. 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공공의료가 꼭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네. 거기서 있다 보니 점점점 진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의료라는 자체는 원래가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병원에는 오는 환자들 보고 손님이라고 안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손님이라고 안 하듯이 네네. 그게 바로 공공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료라고 친다면 의료는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공공의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공공병원이 진짜 2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서 네. 너무 빈약하죠. 세계적으로 뭐 거의 꼴찌 중에서도 완전히 꼴찌입니다. 그런가요? 우리보다 조금 공공병원이 적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한 4~5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네. 공공의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료는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공공의료 해야 되는데 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서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실 공공의료가 잘 구현될 거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신념이 생겼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조금 보완하면 더 빨리 이렇게 공공의료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치가의 의지죠. 네. 정치가나 이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도 한 거의 20군데 가까운 곳에서 의료원을 짓겠다고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지자체장들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런 결정권자들을 움직이는 건 누구겠습니까? 시민들이죠. 그쵸.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그것이 표심에 반영되고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종식에 좀 가까워질 거다, 뭐 독감처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 뭐 유럽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조만간 좀 좋은 시기가 올까요? 인류사를 보면 어차피 많은 세균들과 전쟁이었잖아요. 그 세균이 사라지는 거는 사실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균이 스스로 물러가 주는 거죠. 사실 오미크론이 약화됐잖아요. 그쵸. 이것도 일종의 스스로 물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 걸려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집단 네. 면역이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많죠. 있어서 유럽이 그래서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데 백신이죠. 인공적으로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근데 백신도 지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제. 그래서 균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면 좀 좋습니다. 신종플루 때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네. 신종플루가 이제 종식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크론은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현재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예상대로만 가면 하반기 정도면 많은 부분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희망찬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이 입는 방호복의 무게와 불편함도 상당하잖아요.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방호복 입고 땀 흘리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입는 방호복이라는 거에 과거에 메르스 때 네. 소위 이제 사망률이 높고 감염력이 아주 높은 병들에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레벨 D라는 보호복이에요. 그 하얀 옷 입은 거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이 네네. 이런 걸 쓰는 그 PAPR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입으면 굉장히 힘들고 입고 벗는 데만도 2~30분 걸리고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쓰러질 정도로 땀도 많이 나고 땀복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와서는 질병청에서도 그 옷을 이제 그만 입어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우리 보통 수술할 때 입는 그냥 뒤집어 입는 가운, 네네. 앞뒤 바람 통하고 그런 마스크 잘 쓰고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완화가 돼서 앞으로 그런 무거운 방호복을 입는 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진들도 일하기 훨씬 좀 좋아지고 환자들도 거부감이 좀 덜해지겠죠. 이게 오미크론 변이로 이제 바뀌면서 지침들도 조금 약화가 된 건가요? 네. 그럼 의료진들은 또 백신들을 다 맞았기 때문에 네. 걸려도 상당히 약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백신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은 정치가 아니고 사실 과학입니다. 과거에도 무슨 신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많이 이제 잘못 쓰여진 경우가 있어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인류사적인 재난을 맞이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는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부작용을 일어난 케이스라는 네. 게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상할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이제 좀 미흡하더라도 네.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백신 자체는 사실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 같은 때는 전 세계 인구의 16분의 1이 죽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쵸. 그때는 백신이 없었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백신이 나와서 오미크론도 사실은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걸리면 지금도 위험합니다. 네. 지금도 사망하시는 분의 뭐 70% 이상이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걸려도 훨씬 중증도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취약한 분들은 당연히 더 먼저 맞으셔야 되고 거기에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가짜성 뉴스들이 네네. 많지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서 지금이라도 꼭 백신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예전에 인터뷰에서 보면 바이러스와 싸워야지 사람이 사람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마무리 좀 당부 말씀을 해주실까요? 참 이 감염병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인류사 문명을 바꿀 정도로 사실은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네.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에는 아마 여러 가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염병과 싸우는 게 사람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좀 더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바꿔나간 노력들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믿고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 좋은 또 사회가 돼서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일상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 모두 좀 참고 저희 의료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간 지속되온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의료원 조승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소중한 이웃이 함께 응원하면 바이러스 아웃. 최근 SNS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두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의 문구인데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견뎌주면 분명 새싹이 돋아나듯이 희망찬 기운의 봄날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최선의 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도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쓰러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